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내신 전문가 더에듀 프리미엄 국문사회사학 담당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이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제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더에듀 프리미엄 문사철 유진. 옆에 도병마사, 식목도감, 그리고 이성 육부제도. 중국 당나라의 삼성육부 한번 떠올려봐. 당의 삼성육부 작게 한번 적어줄게.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있고, 그치? 그리고 상서성 옆에 6개의 부서, 이부, 호부, 예부, 형부, 병부, 공부를 두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삼성육부제를 만들었었잖아. 완성을 했었잖아. 삼성육부. 이걸 발의하는 기관인 문화성과 중서성을 하나로 합친다고. 그래서 중서 문화성이 된다고. 아시겠죠? 중서 문화성. 그리고 상서성은 그대로. 집행기구인 상서성 밑에다가는 6개의 부서를 두는 것도 명칭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 6개의 부서를 두었었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부는 뭐 하는 곳이라 그랬어? 나라의 땡땡을 담당한다. 인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부서가 왜 필요한 거야 대체? 뭐 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아니죠. 자, 여기에서 인사라는 것은 나라의 능력 있는 관리를 선발하고 교육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도 인사팀, 인사과가 있다 그랬었지. 자, 호부는 나라의 재정을 담당한다. 그리고 예부는요, 외교, 예의를 갖추다. 왕한테 당연한 거잖아요. 그치? 왕한테 예의를 갖추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면 다른 나라 왕한테도 예의를 갖추는 것은 일종의 외교겠지? 그치? 자, 그리고 병부는요, 병사, 군사. 형부는요, 형법 하면 뭐야? 사법이잖아, 사법. 사법기구, 사법. 공부는요, 토목과 건축.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요. 아, 여러분들 너무 지루하죠? 다 아는 거라서. 그쵸? 우리 이거 다 했었던 거거든요. 이성육부. 자, 그리고 고려의 기구들 중에 이런 것도 있었다. 중추원. 중추원 뭐라고 얘기했어요? 왕명출납과 군사 기밀을 담당하는 기구라고 이야기를 했죠. 중추원 밑에 관리의 비리를 담당하는 기구는 무엇일까? 암행어사 출두요! 라고 한 다음에 우르릉통당 쿵쾅쾅 하면서 암행어사가 등장하고 뒤에 관리들 같이 출동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해? 그 지역에 비리를 저지른 수령, 나쁜 관리들을 이렇게 무릎 꿇리고, 그리고 관직에서 파직시켜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무엇입니까? 암행어사, 어사대. 어사대와 그리고 삼사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잘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삼사는 무엇이랑 많이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냐면, 고등학생 친구들이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야 돼. 조선의 삼사랑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릴 일도 없겠다 싶겠지만 막상 문제로 나오게 됐을 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틀려요. 선생님이 카메라 살짝만 옆으로 조정해가지고 이어서 설명할게요. 카메라 살짝 옆으로 갈게요. 하나, 둘. 네,
카메라 조정했습니다. 널널하죠. 공간 넓어지니까 가슴이 뻥 뚫리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아니겠지. 현강 듣는 친구들은 아니겠지. 봤던 장면이랑 크게 달라진 게 없겠지만 영상으로 청취하는 친구들은 크게 달라짐을 느끼실 것입니다. 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조선의 3사랑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조선의 3사는 언론기구야. 프랑스의 볼테르가 강조했었던 언론, 이 언론기구는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일까?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일까? 견제하는 기구. 견제하는 기구로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이 있었는데 고등학생 친구들은 기억이 날려 그래. 이게 마지막 시험범위였었거든, 너네들. 그치? 자, 사헌부는요, 비리를 감찰하는 오늘날의 검찰과 같은 기구고요. 사간원은요, 간사함에서 180도, 360도는 안 돼. 그대로인 거야. 간사함에서 180도가 달라져서 사간원, 왕에게 직언을 하는 참된 관리들. 왕이 무서워가지고 예, 맞습니다. 전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안 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아시겠죠? 홍문관은요, 제2의 집현전. 그래서 왕의 정치적인 자문기구이자 왕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공부시켰었던 경연을 담당하는 기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 3사랑은 완전히 기능이 달라. 그러면 이 3사는 어떤 기구냐? 회계를 담당하는 곳이었는데요. 화폐와 곡식에 대한 회계를 담당하는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3사가 중국 송나라에서부터 있었었던 기구였었는데 그 기구에 있는 모습을 일정 부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는 회계 그리고 무엇? 이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던 기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사대는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고요. 중추원은요, 군사 기밀, 국방 기밀, 그리고 왕명 출납을 담당했었던 기구였다. 하나 더, 식목도방과 동명마사는 고려만의 독자적인 정치기구였어. 고려의 독자적 기구. 둘 다 이제 임시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도병마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구였었냐? 이제 국방에 관한 문제, 국방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였어요.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곳. 그래서 군사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는 기구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방 문제를 이제 재신과 그리고 이 추미를 두어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논의하는 기구였고요. 식목은요, 여러분들 잘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 역사 수업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했던 말 중에 식목 도감, 식물 관리하는 거죠. 라는 얘기를 진짜 역대 많이 들었어. 식물 도감 같대. 식물 도감. 그건 네 생각이고. 그치? 식물 도감이 아니라 여기에서 도감이라는 표현은 임시적인 관청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식목은요, 더 자세한 목차를 만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이 있으면, 큰 형태의 법이 있으면은 그 밑에 더 부속적인 세밀한 법을 두게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 형법에도 제20조항부터는, 형법 제20조부터는 무엇이냐면, 이 정당방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 얘들아. 근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인가, 정당한 방위인가를 놓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당방위에는 뭐 긴급 구조, 그리고 긴급 피난, 그리고 정당 행위 등 이런 행위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세밀한 법을 두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들이랑 놀다가 돌을 탁 던졌어. 근데 지나가던 노인이 그 돌을 머리에 탁 맞고 죽었어. 이거 살인죄예요? 내가 그럴 의도를 가지고 던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범이 아니죠.
하지만 나의 과실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어. 그럼 어떤 사람은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돌을 던졌어. 나는 친구랑 놀다가 돌을 던졌는데 이 돌을 맞고 사람이 죽었어. 둘 다 살인인 것은 다름이 없지. 그렇다고 둘 다 같은 형량을 받는 건 여러분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진짜 죽이려고 돌 던지는 연습을 매일 해. 이거랑 친구랑 놀다가 야 하고 던졌는데 둘이 같은 형량을 받는 게 여러분들은 정의롭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하나는 고의범이고 하나는 과실범인데, 그래서 우리가 과실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과실치사로 재판을 하게 되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에도 이제 세밀한 법을 두는 것에서 법률 및 격식을 제정하는 임시기구였다. 법률 및 격식을 제정하는 임시기구를 식목도감이라고 두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어사대의 관원과 중서문화성의 낭사는요, 함께 이제 대간이라고 하여서, 이 대간은요 무엇을 하는 것이냐, 고위 관리의 행동을 지원하거나 제약하는 일을 합니다. 고위 관료의 이제 행위를 지원하거나 또는 제약하는 일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들은 정치 운영을 견제하거나 이제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균형을 잡는 역할을 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치 운영의 견제와 균형, 조화를 이룰 수 있게 균형을 다잡을 수 있게끔 했었던 것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싫죠? 죄송하지만 얘기할 거예요. 뭐냐면 야구르죠. 자, 교육은 아까 이야기를 했지. 근데 이 교육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것들 다 두루 합쳐서 다 나올 수 있어. 고구려의 최고의 교육기구로서 지배층들의 교육기구는 뭐가 있었어요? 그렇지. 소수림왕 때 태압. 나 하나 더 물어봐도 돼? 안 돼도 또 물어볼 거예요. 자, 통일신라의 신문왕 때 이 교육기구를 설치했던 것은 뭐예요? 그렇지. 국학, 신문왕. 그리고 발해의 문왕 때 설립했었던, 이제 바로 나오네요. 자, 신라의 교육기구, 발해의 교육기구, 고구려의 교육기구 다 이야기했지. 자, 그러면 고려의 교육기구는 무엇이 있었다? 국자감이 있었습니다. 국자감을 설치하게 되는데, 국자감뿐만 아니라, 국자감은 수도 중심에 있는 교육기구야, 얘들아. 그러면 전국에서 다 공부하려고 고려, 이 개경으로 다 몰려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교를 향교, 지방에 있는 학교, 지금으로 치면 약간 중등교육기구의 역할을 하는데요, 향교를 설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어려운 내용 없었죠? 자, 거의 마지막인데요. 거의 마지막. 고려라는 나라는 전국을 어떻게 나누었냐? 바로 경기, 수도 근처, 그리고 행정구역 5도, 양계로 두었습니다. 경기, 5도, 양계. 그 중에서 이 양계가 통일신라의 한주 같은 역할을 했어. 한주가 뭐였지? 한주가 뭐였어? 국경지대였어. 마찬가지로 양계, 이것도 국경지대야. 바로 북계와 동계라고 하는
국경지대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그래서 군사제도와 같은 경우에는요. 군사제도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누어 봐야 된다는 거. 이제 우리는 5회차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요거랑 잘 기억해야 돼. 통일신라의 중앙군과 지방군을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 통일신라의 중앙군과 지방군을 두루 합쳐서 이렇게 불렀는데 구서당 10정. 그죠? 왜 10정이야? 9주에 한 정씩 배치했는데 한 주에만, 국경지대인 한 주에만 2정씩 배치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는 구서당 10정 자체를 지방군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구서당 10정을 중앙군과 지방군을 다 합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려의 중앙군은 2군 6이야. 2군 6이. 그러니까 중앙군 하나가 2군 6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지방군은 뭐예요? 지방군은 오도를 방어하는 지방군과 양계를 방어하는 지방군을 나누어서 봤어. 그래서 오도를 방위하는 지방군을 주현군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양계를 방위하는 지방군을 전진하라. 국경지대잖아. 그치? 국경지대였기 때문에 전진하라. 주진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진군과 주현군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진짜 찐막. 이거 진짜 찐막 아니면 여러분들 짐 싸서 집에 가셔도 돼요. 정말 찐막입니다. 마지막이니만큼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 것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관리 등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자, 고려의 관리 등용 제도는 대부분 원래는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 호족 세력들, 관직을 받았었던 호족 세력들이 자신의 관직을 또 자신의 자식들한테, 자제들한테 대물림을 했었단 말이에요. 대물림을. 그게 바로 음서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음서를 통해 가지고 특정 이 관직을 계속 한 집안이 차지하게 되는 문벌귀족화가 되었다고도 이야기했는데, 문벌화라고도 이야기해요. 문벌귀족화가 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음서라는 건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제는 시험을 보지 아니하고 관직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관직이 된다. 요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테스트 볼 마지막 시험 문제예요. 요거 그대로 나와요. 그냥 그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려의 넷째 왕. 넷째 왕은 누구라 그랬죠? 광종. 광종 때 우리 역사상 최초로 시작한 능력 있는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 뭐가 있었다 그랬어? 그렇지. 과거제를 실시해서 능력 있는 신하를 시험을 뽑아서 뽑았다 그랬었지. 당연히 호족 세력들은 이게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우리 그냥 관직에 오를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애들을 뽑아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자, 고려의 과거제는요,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학문에 뛰어난 관료를 뽑는 문과를 시행했습니다. 문과. 그리고 잡과라 그래서 기술직을 뽑는 문신 관료를 뽑는 문과와 기술직을 뽑는 잡과, 그리고 나라의 스승이 되거나 왕의 스승이 되는, 고려는 어떤 나라야? 불교의 나라지. 그래서 승과라는 게 있었어. 승려 관리. 그래서 왕사랑, 왕의 스승이 되는 왕사랑 국사가 있었어요. 왕사, 국사. 나라의 스승이 되거나 왕의 스승이 되거나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거를 갑자기 왜 계속 강조를 하냐면 조선의 관리 등용 제도랑 비교하는 문제가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선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자, 음서 제도는요, 고려의 음서 제도는 고려의 음서 제도보다 훨씬 더 축소됩니다. 어떻게 축소가 되냐면 2품으로 줄어들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날의 한국은 구급 공무원 제도지.
5급 공무원이 높아, 2급 공무원이 높아? 당연히 여러분들 알죠? 2급이 높죠. 2급 공무원, 1급 공무원의 자제들만, 완전 고위 관직들만 그 자리를 자신의 이제 자제들한테 이어갈 수 있게끔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오품? 고려는 오품이니까 훨씬 더 범위가 넓지. 5품, 4품, 3품, 2품, 1품까지는 이 관리의 자제가 해당 관직을 이어갈 수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보다 조선시대가 어떻게 됐다? 축소됐다. 축소라는 포인트를 잘 짚어줘야 돼. 5품이랑 2품까지도 기억해놨는데 확대됐다 해서 잘못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축소입니다. 축소.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제는 축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조선의 음서제도는요, 이 2품 이상의 관리의 자제, 그러니까 고려 때보다 더 축소됐다라는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같습니다. 이와 같기 때문에 두 번째로 내려가 볼게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 조선시대는 이게 훨씬 더 많이, 더 자주, 이게 더 중심적으로 시행이 됐었는데 바로 과거제입니다. 과거제는 3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됐어요. 혹은 왕의 이제 자격으로 특별시험을 또 주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시험으로는요, 학문에 뛰어난 문신관료를 선발하는 문과가 있고, 그리고 무예에 뛰어난 이순신 장군, 무신관료잖아요. 그쵸? 무관을 뽑는 무과가 시행되고, 기술직을 뽑는 잡과가 있었다. 선생님! 고려랑 달라요. 그게 포인트야. 그게 포인트야. 제발. 고려시대의 과거제에는 무과가 거의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무과가 거의 시행되지 않았고요. 조선시대에는요, 뭐가 없어요? 고려와 달리 승과가 없다. 당연한 얘기지. 고려는 불교의 나라지만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 유학의 나라, 유교의 나라야. 유교의 나라에서 불교 승려를 관직으로 뽑는 제도 있겠어요? 없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그냥 듣고만 넘기세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고등학교 국어 배우다 보면은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올 거야. 특히 고전문학에서. 천거하였다. 관직에 천거하였다. 이런 표현들 나오거든요. 천거는 일종의 추천제입니다. 천거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조선시대의 천거는 거의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이 프린트는 교재를 13강 뒤에 있는 문제를 풀기 전에 이거 얘기하는 거 깜빡했다. 조선이랑 비교한 겸에 이거 하나만 보세요. 고려에는요, 무엇이 있었냐? 특별 행정구역이라는 게 있었어. 향, 부곡, 소라고 하는 특별 행정구역이 있었는데, 향과 부곡은요, 이제 농사, 농업에 관련된 특별 행정구역이었고, 소는요, 이제 수공업품이나 이제 특산물, 토산물과 관련된 특별 행정구역이요. 와, 좋겠다. 특별 행정구역 이름이 뭔가 멋지잖아. 대표적으로 이제 용인시 처인구, 이 용인시 처인이 처인 부곡이었단 말이야. 이 특별 행정구역은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어. 하지만 거주 이전에 자유는 없어. 세금을 더 납부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뭐야? 차별이지. 특별행정구역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망포동이 망포 부곡, 망포 소여봐. 싫겠죠? 그치? 이사도 못 가, 얘들아. 대학을 서울로 붙어도 이사도 못 가. 여기에서 계속 다녀야 돼. 힘들겠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특별행정구역이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면서 사라지게 된다는 내용. 이해됐죠? 자, 13강 뒤에 있는 10개의 문제 지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답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따단 흑백제의 뭐야? 죄송합니다. 뭐야? 이거 맞아? 이거 맞아? 흑백제의 견훤은 아들 금강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신라에 투항하였다. 금강 아니라고. 누구야? 신검. 때문에 X. 자, 2번. 태조 왕건은요, 북진 정책을 실시하면서 동경, 경주를 중요시 여겼다. 야, 북진이랑 경주랑 무슨 차이야? 여러분들 보여요? 에? 경주가 여기야. 북진을 어떻게 할 건데? 북진을 어떻게 할 건데? X. 아시겠죠? X입니다. 자, 그리고 3번. 3번은 사신관 제도는 호족의 자제를 수도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이것도 틀린 사람 있겠죠? X. 사신관이 아니라 호족의 자제를 수도로 모셔오는 거는 통일신라의 상수리 제도를 이어왔었던 기인 제도 때문에 X. 자, 4번. 태조왕건은 호족의 딸들과 혼인관계를 맺거나 호족들에게 성씨를 주었다. 사성정책이라 그랬죠? O. 자, 그리고 5번. 훈요 10조는 광종이 남긴 유언이다. 태조 왕건이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몇 명? 25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이제 이어서 후대를 이어가게 될 텐데 왕들에게 어떠한 일종의 지침서 같은 역할을 했었던 거죠. 광종은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인으로 풀어주는 제도 바로 노비 안건법을 실시했었고요. 그래서 나라의 재정을 확충하고 호족 세력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약화시켰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7번 볼게요. 7번은요. 광종 때 우리나라 최초로 중국 쌍기의 건의로 능력 있는 신하들을 시험을 봐서 선발하는 제도. 무슨 제도? 과거제도를 실시했었다. 조선시대랑 다르다 그랬어요. 조선의 과거제와 어떤 부분이 다르다? 조선의 과거제는요, 묵과, 문과, 그리고 잡과가 시행이 되었었는데, 고려의 과거 시험은 문과, 잡과, 그리고 왕사와 국사를 뽑는 승과가 시행이 됐고, 묵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8번. 시무 28조,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성종이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9번. 고려 성종 때 중앙정치 제도를 이제 정비하여 가지고 당의 삼성육부제를 개편한 이성육부제를 시행하였습니다. 10번.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였어요. 그리고 중서문화성 준추원의 고위 관료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이 기구는요, 도병마사입니다.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였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 15강으로 넘겨서 15강부터는요, 잠깐 쉬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8번? 8번이 뭐야? 읽어봐. 최승로. 치원 아닌 최승로. 좋습니다. 14강, 15강 했다가 14강 갈 거예요. 맥락상. 자,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15강이죠? 15강 고려의 대외관계로 같이 한번 나가볼 것이에요. 고려의 대외관계 하기 전에 얘들아, 고려에 침입했었던 고려에 침입했었던 외부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순서 기억해야 돼. 거란, 다음에 여진, 다음에 몽골이야. 근데 이 유목민족들이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의 이름도, 잠시만요. 네, 그 머리가 너무 땡겨서 이어서 갈게요. 거란이 이제 우리나라의 1차, 2차, 3차로 침입을 했고, 그리고 거란의 나라는 바로 요 나라였어. 여진은 금나라, 몽골은 칭기즈칸의 손자였었던 쿠빌라이 칸이 어떤 나라 세웠다 그랬지?
놀랍도록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말고 이거 원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다. 선생님도 진짜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 않니? 너희들 졸게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데 모습. 자, 그래서 거란, 여진, 몽골. 우리는 여기까지만, 거란과 여진의 침입까지만 가볼게. 얘기하기 앞서서 정말 미안한데 사실 중국사를 살짝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알기 싫겠지? 어쩔 수 없단다. 자, 우리나라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중국이잖아? 중국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까지만 해도 당나라였던 거 기억나요? 당나라? 어서 오세요. 당이라고 하는 나라였었는데 당나라가 멸망했어. 예, 안사의 난과 황소의 난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던 시기를 5대 10국이라고 하는데 안사가 알록산과 사사명이라고 하는 절도사 세력이라는 이야기 했었죠. 절도사. 이 당나라 말기 절도사 출신이었었던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5대 10국을 정리하고 송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게 960년이었어. 960년에 송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었다. 그리고 916년 이제 요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었고 요는 세력을 키워가지고 당과 베이징이 되는 연운 16주를 두고 대립을 하게 돼. 연운 16주 사실 여기야. 지금 지도상 어쩔 수 없어가지고 뭐 따지려고 들면은 여기로 할게요. 그러면 뭐 아무도 따진 사람은 없었지만 예, 이래서 여기 이제는 송이라는 나라가 되는 거지. 송과 거라는 연운 16주를 두고 대립했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압록강과 이제 두만강 너머에 이 여진족의 나라가 되는 금나라가 있었고요. 금나라는 나중에 생겨 1115년에 건국돼. 그러니까 건국 연도로 따졌을 때 제일 빠른 건 요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송나라, 그 다음이 금나라였잖아요. 자, 거란족이 크게 성장을 하다가 송나라는 결국에 연운 16주 빼앗겨요. 근데 송이 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 국방력이 진짜 낮아졌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송나라를 건국한 조광윤이 당나라 말기 무슨 출신이라고? 당 말기 절도사 출신이라 그랬죠. 절도사 출신이니까 절도사라는 거는 변방을 방비하는 군사야. 얘들아. 이 군사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황소의 난을 진압한 주전충이 당을 멸망시켰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당나라 말기에 절도사돈을 모아가지고 조광윤이 5대 10국을 정리하고 송이라는 나라를 세웠어. 여러분들이라면 절도사 세력의 힘을 그래 나 도와가지고 같이 싸워줬으니까 하하 너희들한테 내가 특별 권한들을 주마 특별 관직 주마 절도사의 힘을 강하게 해주마 할 거야? 아니면은 절도사의 힘을 약화할 거야? 약화한다고. 약화한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절도사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멸망시켰고 절도사 세력이 결국에는 나라를 세웠는데 여러분들이 이 조광윤의 입장이면은 어떻게 한다? 절도사 세력의 힘을 약화시켜서 왕위에 대적하거나 영무나 반란을 일으키는 걸 사전에 막아야 되겠죠. 그치?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송나라는 절도사 세력들의 힘이